영화터는 기자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다른 영화를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시사회 일정을 보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잡혀 있었기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미루고 이 영화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다렸다는 의미는 이 영화에 대한 충격과 파괴력을 기대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감독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 호평 아닙니다. 혹평 그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굉장한 팬심을 갖고 있었던 제 마음이 절반 이상 그분에게서 떠났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도대체 무슨 영화이기에 그러느냐? 당연히 눈치 빠른 분들은 예상하셨을 겁니다. 얼마 전 국내에 처음 내한해 그의 골수 팬들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 보 이즈 어프레이드입니다. 일단 전 아리 에스터 감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의 느낌과 이 영화를 본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혼합해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녹화일인 오늘 기준이 아닌 이 영상이 공개된 당일 기준으로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개봉을 했으니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제가 왜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걸 많이 드리겠다고 하는지 반드시 아실 겁니다. 일단 이 영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심각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영화의 줄거리 딱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주인공 보가 엄마의 집으로 가는 과정. 그게 다입니다. 정말입니다. 실제로 스토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의 남자 보는 다른 도시에 사는 엄마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작은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비행기를 놓치게 되고 급기야 엄마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당연히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고 그렇게 엄마의 집으로 가는 도중 벌어지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보이즈 어프레이드의 얘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저 아들이 엄마의 집으로 가는 길, 그 얘기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단한 얘기에 몇 가지 단서가 붙으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다단한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단서냐? 일단 주인공 보, 어딘가 이상합니다. 그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상한 건지 그건 우리도 모르고 영화 속 보도 모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인공 보, 그는 심각한 수준의 편집증 환자입니다. 편집증을 포털 사이트에서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보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기적인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더 다릅니다. 자신을 향한 모든 대상이 자신에게 적의를 품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편집증입니다. 보이즈 어프레이드, 다시 말해 이 영화의 제목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보는 두려워한다 정도입니다. 그럼 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 두려움의 실체, 그게 뭘까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화는 극단적인 편집증 환자 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객인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장면이 보의 편집증적 시선인지 아니면 실체적인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 중간에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의 전체가 일종의 메타포, 즉 상징적인 것인지 무엇인지도 모를 일이고 말입니다. 뭔가 이어지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도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엄마의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하는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갇힌 건지 도움을 받는 건지 모를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서 탈출을 하는 건지 벗어나는 건지 모를 상황을 넘어서자 무슨 숲에서 괴이한 집단을 만나 영화 속 연극인지 실체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모를 순간을 경험합니다. 상황이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고 파편화된 구성이다 보니 서사 중심으로 이해를 한다면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나와 이 영화 사이의 간극을 절대로 좁힐 수 없는 존재로만 남게 됩니다. 결국 사실은 저도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영화 난해하면서도 또 반대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심각할 정도로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배력을 갖춘 부모 밑에서 극단적으로 소심한 어른으로 자란 한 인물의 트라우마와 우울증,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등에 관한 감정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는 느낌이 강한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파편화, 즉 산산조각난 무엇에 대한 해석일 수 있는데 주인공의 이름, 보, 국내 포털 사이트의 영어 사전 검색어로 찾아보면 여자의 남자친구, 즉 연인이란 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이자면 영화 속에선 아주 강력한 지배력을 갖춘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 조련된 그들, 즉 어머니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들, 남편이 될 수도 아들이 될 수도 그들 모두를 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상상과 추측을 해봅니다. 극중 어머니, 일반적인 어머니의 모성은 분명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것 당연히 스포일러이지만 제가 직접 공개를 하지 않을 스포일러, 영화 속 서사의 흐름 중 어떤 공간에서 보가 마주한 끔찍한 무엇, 그게 실체인지 상상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와 어머니의 괴이한 관계에 대한 상상을 제가 더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이 영화의 연출자 아리 에스터 감독, 그는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 대동소이함 속의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 간단한 얘기다. 그리고 또 코미디다. 내 설명보단 당신의 해석이 유의미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이건 굉장한 자신감이면서도 반대로 상상을 넘어선 무책임일 수도 있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에피소드를 공개하자면 전 개인적으로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 취향입니다. 그런데 연출자로서 이창동 감독님은 거장이라 불릴 수밖에 없구나를 여실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이 아마도 보이즈 어프레이드와 아주 흡사한 수준의 산산조각이 난 파편적인 구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시 제가 만나 인터뷰했던 이창동 감독님은 관객들이 버닝을 보는 재미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아니 오히려 더 즐겁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식을 전달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 영화의 연출자로서 굉장히 친절하고 세밀한 길라잡이를 인터뷰에서 해주셨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이게 큰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리 에스터 감독의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전 그의 평가를 보다 현실로 끌어내리는 일종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뷔작 유전 그리고 후속작 미드소머의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하고 엄청난 재능이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의 미친 재능을 탐낸다고 평가했고 봉준호 감독의 리스펙을 받고 있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역시 아리 에스터 감독의 재능을 현존 최고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관객들이 소비하고 평가하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의 작품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에도 전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것도 179분 동안의 러닝타임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말이죠. 영화터는 기자,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스타 감독 아리 에스터의 신작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뉴스토마토가 꼽은 보이즈 어프레이드의 별점은 측정 불가입니다. 물론 최고의 긍정이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럼 극단적인 부정의 의미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전 이 영화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이 시간에 화려한 설명으로 별점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또 복잡한 얘기에 대한 평가는 감독 아리 에스터의 전언처럼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화터는 기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